자, 이번 이야기는 행자님께서 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행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자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현실공포 이야기일지 아니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궁금하네요. 두 가지가 섞였는데요. 오, 하이브리드. 예. 그래도 저는 사람이 무서운 쪽에 한 손을 조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 세계 여행자예요. 세상에 참 고수들 단기 알바가 많은데 그 중에는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참 많아요, 사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사실 저번 주 참하기 전날에.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은 저도 한두 번, 두세 번 봤나?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고 저랑 친한 친구랑 아는 사람이라 같이 우연찮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무서운 얘기 묻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다 하다가 같이 있던 친구가 아니다, 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왜냐면 얘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나한테 똘순이 얘기를 듣고 똘순이 소개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으니까 똘순이를 찾은 거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사람도 기억을 가물가물 해가고 해준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대학 동기를 똘비라고 할게요. 이 똘비하고 또 똘비 친구 갑돌이가 있었어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셋이서 원래 여름방학에 여행을 가기로 했었대요. 근데 똘비하고 갑돌이가 이제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어야 됐는데 역시 내일 없이 사는 대학생답게 그냥 맨날 술만 마신 거예요. 돈은 안 모으고. 그러니까 여름에 여행을 못 가고 다른 친구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었대요. 그래서 겨울에는 무조건 돈을 모으겠다. 그래서 또 지내다가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또 술을 매일 먹은 거예요. 지금 당장 여행 가기로 한 거는 한 달 뒤인데 한 달 뒤 방학 중간에 가기로 해서 대학생 겨울방학이 기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한 달 사이에 그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막 찾고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고수익 단기 알바를 찾은 거예요. 아, 그런 거 위험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었냐면요. 그때 당시 최저시급이 한 5, 6천 원 할 때거든요. 근데 한 달만 바짝 일하면 1,000몇백을 준다 했었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둘은 그때 맨 처음에 뭔 생각을 했냐면 그냥 건설 현장 노가다? 그런 걸 쉬지 않고 매일 하는 건가? 뭐 그런 그냥 막연한 꿈을 꾼 거예요. 왜냐면은 이 두 사람은 사회생활을 사실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대학 가서 그냥 술 먹고 노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큰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야 이거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걔한테 뭐라 하고 해외여행 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얘기 막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가자. 갔대요. 갔더니 웬 무당집이더래요. 그래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무당이 자기가 여기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여기 정리를 하고 지방에도 좀 조용하게 약간 좀 한적하게 도사처럼 살고 싶어서 시골 지방 어딘가에 별장을 하나 지어놨는데 이게 지금 별장을 자기가 잘못 샀다 듣고 있었대요. 그 집을 허무는 일인가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 별장을 산 터가 자기가 제대로 직접 못 가봐서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음기가 너무 세더라. 이 친구 이 남자 둘이 왜 이걸 또 의심을 덜했냐면요. 보통 범죄가 일어나는 고수익 단기 알바가 뭐 여성 우대 이런 경우가 되게 의심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뭐 남성 우대 그냥 당연히 막노동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볼까? 그냥 그 별장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 가서 쉽게 말해서 양기가 좀 센 남자 둘이 가서 한 달간 그냥 거기서 머무르면 된다. 대신 그 집 앞에 울타리를 자기가 쳐놨고 벽도 있고 담도 있는데 그 밖으로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 안에 뭐 마당을 돌아다닌 거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듣고 있다가 아니 이게 무슨 개꿀 알바인가. 거기 가서 그러면 뭐 자기가 도 닦고 뭐 기도하고 해야 되냐. 그런 거 없고 그냥 각자 노트북 가져가도 인터넷 다 뚫어놨고 수도 잘 나오고 보일러 잘 되고 TV도 있고 하니까 책을 가져가든 노트북을 가져가든 한 달만 거기 있으면 된다.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거기서 밖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술을 먹고 누워도 되고 뭐 다 맘대로 된다. 근데 한 달에 있었다니까 먹을 걸 사러 나오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를 맨 처음에 니들이 이제 싸 가라. 그리고 토요일이나 월요일 같은 때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이거 떨어졌으니까 이거 사다 주세요 하면은 자기가 주말에 내려가서 울타리 밖에서 주겠다. 그 받아서 또 일주일 생활하고 또 주말쯤 되면은 문자나 전화를 해서 말을 해주면 자기가 또 주말에 가서 사다 줄 거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개꿀 알바잖아요, 사실. 그럼 모두가 의심할 만하죠. 근데 얘네들이 또 의심하는 이유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무당이에요.
무당이 음기 누르겠다고 남자 둘을 부른다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로 고용한다 그러면은 의심하고 사기치지 말라고 침을 뱉고 나오겠죠. 근데 왠지 무당이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도 이 사람은 그런 걸 믿으니까 무당을 할 거다. 근데 이거 진짜 개꿀인 것 같다. 그래서 하겠다.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는 우리 둘만 있는 거냐? 무당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다. 한 채가 있는 쪽은 양기가 너무 세고 그래서 여자애들 둘이 들어가 있다 지금. 한쪽이 음기가 너무 센데 거기 니들 둘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무당 그 사장이 그 얘기를 막 하더래요.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고 마당 밖을 나오더라도 이 부적을 항상 그 옷에 간직하고 마당을 나오고 울타리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반응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솔직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대요. 그러니까 이 둘은 그런 걸 애초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밖에서 뭐 어떤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면서 니들 꿰어내려 할지 모른다. 그냥 무시해라. 듣지 말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알겠다. 오히려 여자 둘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두근두근 했대요. 이거 잘못하면 헌팅하고 이거 한 달간 동거 체험 아니냐? 막 약간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말에 바로 가자. 일주일치 니들이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챙겨와라. 그러면 내가 차로 다 실어다 같이 가겠다. 예. 그러니까 알겠다. 그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거냐? 그러니까 한 달 딱 채우고 나올 때 줄 건데 하필이면 이번 달이 윤달이다. 그래서 이 달을 채워야 되는데 윤달이라 네가 두 달이 있어야 된다.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1,500이 아니라 두 달에 1,500이냐? 그러니까 아니지. 한 달에 1,500이 두 달이면 3,000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일하고 둘이서 같이 일하니까 거의 6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친구한테 우리는 두 달간 장난으로 배 타러 간다. 돈 많이 벌어오니까 그 돈으로 여행 가자. 일장농시야 뭐 이러면서 막 장난을 쳤대요. 네가 저번 학기 때 하도 우리가 서러워서 배 타러 간다. 두 달 뒤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냥 막 웃었대요. 미친놈들 아니냐고. 하여튼 그러고 이제 갔는데 집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대요. 근데 그 무당은 그 안으로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은 왼쪽이 너네 집이고 오른쪽이 여자 둘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마주칠 일이 많이 없겠지만 그냥 이 울타리 밖으로만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식량 있는 그 상자랑 이거 다 옮기고 컴퓨터랑 플스랑 이런 거 챙겨서 다 갖고 들어갔대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딱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순간 위약금이 2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거 중간에 도망간 애들 잡아가지고 위약금으로 돈 뜯나? 이 생각도 했대요. 울타리 그 앞쪽에 막 CCTV 이런 거 엄청 달려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약속만 지키면 돈을 받겠네. 그러니까 얘네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한 10명이 알바가 구해지면 그 중에 한두 팀은 지키겠지만 한 8팀 정도가 어기면 이거 위약금 받은 걸로 지킨 애들 주고 남은 걸 지가 먹나?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대요. 우린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택배 같은 거나 옷 같은 게 필요할 텐데 딱 계절이 바뀌는 시기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울타리 문을 열면 안 되잖아요. 택배기사가 놓고 가지 말라고 직접 수령한 다음에 울타리 앞에서 받아라. 울타리가 그렇게 높진 않았대요. 울타리 앞에서 받으면 된다. 열지만 않으면 되니까. 뭐 알겠다. 그러고 알바가 시작이 된 거예요. 2달짜리가. 근데 그 무당이 그 말하긴 했었거든요. 한 달간 만약에 버티기 힘들 것 같으면 한 달만 채우고 나와도 된다고. 대신 한 달은 무조건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한 달하고 일주일만 더 있을게요. 이게 안 된다. 오. 윤달이라 2달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던 사람이 하면 자기도 편한데 한 달 딱 채우고 나오겠다 하면 그냥 1,500 바로 주고 끝난다. 예. 그래서 둘은 이제 그냥 개꿀이다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첫날은 그냥 대충 짐 정리하고 자고 뭐 둘째 날은 늦잠 자고 술이랑 이것도 많이 사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보면서 그 정원이 뭐 의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갖고 앉아갖고 술 좀 먹다가 들어가서 게임 좀 하다가 뒹굴뒹굴 하다가 뭐 책 좀 보다가 그렇게 막 지내고 있었대요. 그러고 술도 다 떨어지고 해서 부장한테 술 뭐 요 정도랑 뭐 밥이랑 라면이랑 그리고 고기 좀 사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알겠다 하고 그걸 또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이 물건을 받으면서 옆집 여자들이랑 마주쳤대요. 처음 자기 또래인데 이쁘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냥 대충 인사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오다 가다 마주치는 거 있잖아요. 같이 그냥 마당에서 산책을 하든 뭐 맥주를 마시고 있든 뭐 그러고 있으면 마주치고 같이 커피 마실 때도 있고 그러고 지내다가 되게 친해졌고 또 주말에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 남자 둘이 있다 보면 처음엔 요리를 해 먹어도 금방 안 해 먹고 라면만 먹기 시작해요. 고기랑 이런 걸 받은 게 있었으니까 술도 좀 남았고 어차피 우리 술이랑 고기랑 라면이랑 다 받을 거니까 그 고기 오늘 그냥 밖에서 바베큐로 구워 먹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옆집 여자들도 같이 드시죠 이렇게 되면서 같이 그냥 바베큐 파티하고 놀았대요. 너무 재밌게 놀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다가 제 울타리 쪽으로 자기네를 보더니 부르더래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뭐야 하고 오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데리고 가지 말라 했잖아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아 그거 뭐 사람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러니까 아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갖고 할아버지 왜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니들 거기서 뭐 하냐고 우리 여기서 그냥 한 달 살기 하러 왔다 여행 온 대학생들이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되게 놀란 표정으로 여기서 한 달이나 있다고 막 이러더래요. 아, 네, 뭐 그냥 한 달간 렌트했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주변에 뭐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시끄러울 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알고 거기다 한 달이나 있냐면서 되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안쓰럽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가 뭐 어떤 데인데요 했더니 여기가 아유 아니다 그냥 잘 지내다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쯧쯧거리면서 가더래요. 사람이 되게 찜찜하잖아요. 근데 또 그 이쁜 여자 두 분이 같이 또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놀고 하다 보니까 금방 잊었대요. 그렇게 또 지나서 한 3주차쯤 됐을 때 친구가 다음 주만 한 달 채우는데 나갈 거냐 더 있을 거냐 이렇게 하다가 글쎄 고민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한 달이 딱 채워졌대요. 근데 그때 이미 여자분들이랑도 친해져서 여자분들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한 달 더 있으실 거냐고.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했더니 자기들은 한 달 더 있을 거라고 한 달 더 있어도 된다 했다고. 그러니까 얘도 사실 그 여자분 중에 한 분과 약간 썸씽이 있었던 거죠. 그럼 나도 한 달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 됐대요. 그 무당한테도 이거 사다 주시고 저희 한 달 더 있기로 했어요. 아 그러냐 알겠다. 그러고 대신 그럼 돈은 자기가 한 번에 주면 되겠냐 아니면 지금 나눠서 줄까 한 번에 줄까 이럴까? 친구는 받고 또 받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가 야 돈 들어 우리 쓰고 싶어서 나가게 된다. 그냥 차라리 한 번에 받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으면 돈 쓸 일도 없고 괜히 돈 생기면 견물생심이라고 나가고 싶어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 자기는 자기를 못 믿는다.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저희 다음 달에 한 번에 받을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막 묻길래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우리를 못 믿는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대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평범하게 지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 둘둘 붙어서 살다시피 하고 매일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둘 썸씽이 돼서 이게 분명히 남집 여자 집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남녀로 갈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정말 그냥 잘 지냈대요. 잘 지내다가 어느 무당이 또 짐을 갖다 주러 왔는데 남녀로 나오니까 무당이 막 화를 내더래요. 니들이 섞여 있으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니들이 뭘 하고 길바닥에서 뭘 하든 상관은 없다만 그 집 안에서는 남녀 있지 말라고. 예. 막 화를 내니까 뭐 좀 짜증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되게 편하잖아요. 되게 편한 삶을 살면서 큰돈 주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그래 오케이 알겠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물건 가지러 오는 날만 내가 조심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도 했대요. 그러고 무당이 왔을 때 또 한 말이 이제 한 2, 3주 있으면 끝일 건데 하면서 아마 끝나기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딜 가냐고 우린 끝나면 집을 가야지 했더니 니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묻고 나면 그 사람들 따라가서 털어내야 된다고. 다 털어내고 니들이 안전할 수 있게 다 털어내다 싶으면 그때 돈도 다 주는 거라고. 내가 니들한테 돈 주려고 고용했지 니들 장례식 구조내려고 고용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알겠다. 참 무당이라고 그러면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믿는다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있다가 그때부터 뭔가 좀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되게 이상하게 자기들을 쳐다보는 게 좀 느껴졌대요. 오래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 본 여자들도 있고 되게 편하기도 하고 바닷가도 이쁘고 한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한 달 좀 넘게 있으니까 저 앞에 보이는 바닷가도 지겹고 이 생활 패턴도 좀 지겹고 그리고 처음에 그 설렜던 여자도 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해도 매일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에 빠져서 만난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만나는 분위기가 된 건데 매일 보니까 조금 슬슬 그게 올라오는 거죠. 네. 뭔가 새로운 자극을 도파민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가고 싶어지더래요. 나가면은 돈이 더블로 나오니까 그건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 지루함을 어떻게 3주만 더 참으면 된다 3주만 더 참으면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 지루해질 때쯤 보이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 되게 멀찌감이 가고 이 집 근처에 안 오는 느낌이더래요. 그러다가 사람이 또 매일 밥이랑 고기랑 술만 먹을 수도 없고 뭐 시켜 먹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울타리 앞에서 받으면 된다 했으니까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자 얘기 나와서 짜장면이랑 중국 요리 이것저것 좀 시켜 먹자 해서 했는데 많이 시키니까 시골에서 그 사람도 얼마나 신나요? 열심히 해갖고 갖다 드릴게요 주소 말씀하세요 했더니 여기 어디 뭐 편지예요 했더니 그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가 한 5분 있다 전화가 오더래요. 혹시 거기 그 바닷가 옆에 보이는 그 단지냐고.
집 두 채 있는 거기냐고. 아, 네,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 죄송한데 저희가 배달 권한 받기라고. 다른 중국집 찾으셔야 된다고. 왜냐면 여기가 동네 장사라 다른 중국집이랑 그 배달 그것 때문에 싸운다면 피곤해진다고. 죄송하다고. 아,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다른 중국집을 또 찾아서 전화했더니 거기도 배달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야 여기 중국집 되게 이상하다 하고 또 다른 치킨집이나 피자 같은 거 있나 찾아보자 하고 찾아봤는데 다 배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지만 어쩌겠어요. 어쨌든 자기네 집엔 고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고기 구워 먹고 또 찌개 끓여 먹고 밥이랑 같이 또 술도 먹고 그냥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 집 근처로는 안 오고 좀 멀찌감이 떨어져서 약간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였대요. 자기들한테 뭔가 얘기할 땐. 배달 온 사람도 멀찌감이 떨어져서 여기까지 나와서 받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고. 요 앞까지만 와주시면 우리가 봤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했대요. 아, 무당이랑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짜가지고 일부러 문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 되게 짜증이 나고 막 그러고 있고. 근데 이게 이걸 좀 느낄 때쯤부터 이 집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지긴 시작했대요. 뭔가 자고 있으면 그 집이 분명히 자기 둘밖에 없는데 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난다거나 밖에서 완전 새벽인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로 자기네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어느 날은 뭐 자기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잖아요. 보통 근데 손 씻는 다음에 거울이 있잖아요.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없고 뭐야 하고 창문에 물기를 닦아냈더니 자기 옆에 누가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되게 여기 있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도 맨 처음에 뭔 개소리냐 이러다가 그 친구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기 시작하니까 뭔가 되게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아, 무당이 말한 이 음기가 강하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우리 얼마나 남았지? 이런 걸 하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자기들은 못 느꼈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 아,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나와서 햇볕이라도 좀 쐬자 해서 앉아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옆집에서 여자애들 둘이 나오는데 얘네가 상태가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니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얘네들은 집에서 남자 귀신이 나온다. 네. 근데 이제 남자 귀신이 자기네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고 쉽게 해도 귀접을 하게 된 뭐 그런 내용이었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이었대요. 그러니까 며칠간 잠을 못 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아, 나갈까 하는데 지금 나가면 얘가 우리한테 주기로 하는 게 3천만 원이니까 따블이면 6천만 원 아니냐. 그리고 이제 둘 다 나가면 1억 2천인데 어떻게 갚을 거냐.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다. 버텨야 된다. 그리고 무당 몰래 우리가 같이 섞어서 잘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무당 몰래 그냥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온갖 방법을 써봤는데 그런 일이 계속 터졌대요.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 집에서 되게 깔끔하다고 느꼈는데 점점 집에서 뭔가 썩은 내가 나더래요. 근데 이 썩은 내가 그냥 풀 썩은 내가 아니라 고기 같은 거 썩은 내 있죠. 그런 느낌의 냄새인데 너무 심하고 뭔가 음식물 쓰레기 나올 게 없는데 자꾸 뭔가 막 파리 같은 거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집 구석 어딘가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가 밖에 나와서 바다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아있으면은 이상하게 자기 주변에 막 파리 같은 게 막 꼬이고 그리고 되게 그 마지막 한 3주 정도가 진짜 힘들었대요. 근데 너무 나가고 싶은데 이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며칠 안 남았다 하면서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더래요. 매일 이런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면 좀 익숙해질만 하겠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익숙해지지가 않더래요. 더군다나 뭐 여자애들은 진짜 막 울면서 나오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할까 하면은 정말 막 술잔 따르다가 막 졸고 그러고 있다가 한 3일쯤 남았을 땐가 어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씩씩거리면서 집 앞으로 오더래요. 네.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랬는데 니들 빨리 나오라고. 그니까 저희 며칠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그때 막 화를 내더래요. 니들 거기서 단체로 죽을 거냐 빨리 튀어 나오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그때는 거의 4명 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갔대요. 그러니까 무당의 한 말에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어떤 말을 해서라도 꿰어낼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있으면은 시켜서 양기가 음기를 누르고 음기가 양기를 누르기 시작하면은 얘네가 불편하다 느껴서 니들을 쫓아내려고 별별 방법을 다 할 거다. 막 깜짝 놀라게도 할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사람인 척하면서 막 니들 보고 빨리 나오라고 그런 거 막 회유도 할 거고 협박도 할 거고 별거 다 할 거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막 이런 얘기 했던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두 노인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갈 정도였대요. 그만큼 피폐해진 거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었대요. 그러고 있다가 할머니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냥 가자고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고 가자고 막 이런 식으로 끌고 가더래요 할머니를. 그러니까 할머니가 니들 내 손주 같아서 그런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쟤네 됐다고 쟤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보인다고 그냥 가자고 빨리 나오라고 해도 막 끌고 가더래요.
얘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더 이상 못 주겠고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도 안 가고 모르겠다고 있다가 이제 이틀 남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당일날이 되는 12시가 딱 땡칠 때쯤 한 11시 50분 55분 막 이쯤에 앞에 까만 차가 한 3대가 쓰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딱 내리더니 저기요 이러니까 4명이 쓱 나왔대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5분 남았다고. 이제 5분만 있으면은 그거 일 끝난다고 그 무당한테 설명을 들어줘. 우리가 가서 부정한 걸 털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그나마 기가 좀 세고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말해서 8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9주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니네가 한 5, 6주는 아무 일 없었던 게 기가 좀 그나마 세도 그랬던 거지 니들도 기가 어느 정도 얘네가 익숙해져서 3주간 괴롭혔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더 버티면 되니까 지금부터 가서 짐 미리 싸시라고. 그 짐 싸서 여기에 실어서 남남 여여 차 한 대씩 타고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 그 무당 지인 무당들이다. 거기 가서 안 좋은 기운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돈 받고 가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하고 좀비처럼 쓱 기어가서 짐을 다 막 챙겨서 딱 문 앞에 서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12시가 좀 넘으니까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왜 그러시냐 12시 되지 않았냐 했더니 이게 그 점집에서는 만세력이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가 있잖아요. 사주에 보면 뭐 자신이 축신 이런 시가 있잖아요. 이게 개념이 우리가 현재 쓰는 24시간 개념이 조금 다르대요. 비슷한 면이 많은데 아직 만세력으로 계산하면 안 됐다고. 좀 더 남았다고.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끌더래요. 좀 짜증나긴 하는데 뭐 얼마나 남았냐고. 한 30분? 20분? 30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30분이면 뭐 지금 3주간 여기도 지옥같이 있었는데 30분대 뭐 큰일이 생기겠어. 사람들도 앞에 있고 자기 무당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귀신이 와서 막판으로 놀리려 해도 얘네가 막아주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아내는 벨트로 가서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담배 피면서 나가면 뭐 할 거예요. 뭐 이런저런 또 얘기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 됐다 갑시다 이러더래요. 담배를 끄고 후다다닥 나왔대요. 후다닥 나와서 저 차에다 짐을 실으시면 돼요 하고 짐 다 싣고 여자분들은 2차 남자분들은 2차에 타시면 돼요 이랬대요. 그리고 차에 딱 타는데 똘비가 차에 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오토바이가 빵빵빵빵 거리면서 오더래요. 뭐지 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찾고 빨리 타요 이러는데 내가 저기 귀신이 사람들이 별반 없는 거 보니까 저 귀신인가 싶기도 한데 그 할아버지가 멀찌감이 떨어져서 그 차 타면 안 된다고. 그 차 타지 말고 빨리 이리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정신이 이제 나오니까 좀 괜찮은 느낌이 있긴 했는데 뭔 소리야 저 가서 돈 받아야 되는데 그 차 타면 안 된다고 막 하더래요. 그 사람들은 뭐에 돈 안 받을 거냐고 빨리 타라고. 저거 지금 사람으로 보이냐고. 저 사람 아니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겪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헛게 보이나 보다 하고 차에 탔대요. 그냥 타고 쭉 가다 보니까 그 동네가 바닷가 동네라 했거든요. 우선 배들이 쭉 서 있는 항구 같은 데로 가더래요. 그래서 여기 뭐냐고. 그러니까 이 배 타라고. 그러니까 배를 왜 타냐. 그러니까 그 부당이 말하는 게 니들이 이런 거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산귀신이다. 산귀신이 여기 원래 공동묘지 있던 거 다 잡아먹고 되게 힘이 세진 산귀신이다. 근데 얘네가 힘이 많이 세다. 예. 근데 이 산귀신을 바다로 끌고 나가서 하면 힘이 약해져서 털어내기가 훨씬 쉽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배도 렌트하고 뭐하고 한 거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쭈르르 타고 가는 자기가 뭔가 깨름직하더래요. 왜냐면은 배에는 예. 보통 배 넘버랑 뭐 이런 게 좀 정보가 써 있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 똘비가 친척이 원래 배 타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근데 저 배에 써있는 저게 한국 배 정보가 아니래요. 이 상반들이 이 동네 배를 빌렸다는데 넌 한국 배가 아닌데 뭐지? 갑자기 느낌이 쎄했대요. 그러면서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보니까 선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을 쓰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느낌이 되게 안 좋다라는 느낌이 엄청 세게 들더래요. 불안한데? 하고 배 시동이 걸리고 빨리 타라고 가자고 가서 빨리 털고 후딱 갔다 오자고 해 뜨기 전에 빨리 털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하고 하는데 그 뒤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타는 그 4발 달린 오토바이 같은 거 있죠. 그거 한 3대가 오더래요. 자동차도 한 2대가 오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막 또 뭐라 하더래요. 근데 저게 귀신이면 생각해보니까 귀신이면 저런 걸 탈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자주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빨리 타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근데 똘비가 거기서 뭔가 느낌이 너무 세함을 느껴서 잠시만요 하고 할아버지 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막 욕을 하면서 빨리 오라고 저 사람 아니라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빨리 일로 오라고 친구 데리고 오라고 빨리 다 데리고 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껴서 이도저도 못했대요. 이쪽으로 가서 만약 저 사람들 말이 맞고 저게 귀신이면 자기 지금 홀려도 죽을 거고 저게 귀신이 아니면 얘네가 지금 나한테 뭔가를 하려는 것 같다.
근데 이 친구는 이 3주간 귀신한테 좀 시달리긴 했지만 그 전에 원래 좀 냉정한 공대생이었단 말이죠.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자. 여기가 귀신보다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저 배는 일단 뭔가 찜찜하다 해서 그쪽으로 갔대요. 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배에서 내려서 끄집어 내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차들도 몇 대 와 있었다 했잖아요. 그 마을 젊은 사람들 같았대요.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내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일단 배로 다시 가더래요. 그리고 그냥 배가 나갔대요. 그러면서 일단 집에 가자고 해서 뭐 별일 없었냐 뭐 이런 얘기 듣다가 저는 뭐 별일 없었고 근데 제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거 다 사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좀 제정신이 아니긴 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서 이거 보라고 얘네 벌써 약간 이상하다고 하면서 무슨 병원을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무슨 링거 같은 거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딱 생각이 든 게 자기 맨 처음에 알바 채용한다고 자기 이름, 주소, 학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이런 거 다 써져 있는 걸 냈단 말이죠. 일단 돈은 받아야 되니까 무당한테 가야 되잖아요. 무당집으로 갔대요. 근데 그 집이 비어있더래요. 무당 깃발도 없고 그냥 집이 비어있더래요. 불안하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핸드폰이 꺼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썸씽을 탔던 여자애들도 같이 거의 들어갈까지 동거동락하면서 번호 이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핸드폰이 다 꺼져 있더래요. 근데 뭔가 지금 일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복잡했대요. 복잡하고 있던 와중에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알바를 했는데 뭐 돈을 떼먹힌 것 같다 했는데 엄마 아빠는 뭐 사람아 돌아왔으면 됐다 막 이런 얘기가 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냥 내가 돈 나왔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마치 사람아 와서 다행이다 뭐 이런 반응이고 예. 뭐야 이러고 딱 자는데 몸이 되게 막 으스스스 떨리면서 부르르 떨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 봤던 귀신들의 그 형상들이 자기 방이랑 집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얘네가 붙어왔구나. 이거 무당을 찾아가야겠다. 근데 무당을 찾아왔는데 무당들은 별말 없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 친구의 지인이 친구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너 그 주변에 그 되게 센 무당 있다잖아. 이 얘기가 그래서 똘순이 찾았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가 만났대요. 결국엔 만나서 쓱 보더니 얘 지금 보이는 거 귀신 아니라고. 그럼 뭐냐? 얘 귀신 같은 거 씌인 게 아니야. 근데 그 터가 안 좋긴 한데 얘 귀신에 씌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 소리냐고 내가 막 밤마다 보고 가더니 가짜 아니냐고 했더니 그 집이라는 데 한번 가보자고. 그 집 쪽으로 쓱 가더니 이 집에 귀신이 많이 붙어있는 건 맞대요. 근데 얘네가 니들한테 해코지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특히 너한테는 해코지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너가 오니까 기뻐하네. 이건 너한테 해코지 할 애들이 아니야. 너가 붙어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똘비가 이게 뭔 소린가. 내가 돌아왔으면 얘네가 내가 있는 게 불편해서 내 기에 눌려서 얘네가 불편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다고 들었다. 뭔 개소리냐. 넌 그 정도 기운도 없고 그냥 넌 평범한 애다. 그리고 너가 불편해서 했으면은 얘가 근처에 왔다니 이렇게 막 애들이 신나하지 않을 거다. 얘네 되게 기뻐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되게 센 무당, 진짜 무당이라 하고 네. 자기가 또 맨정신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똘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 집 앞쪽으로 가더래요. 그러면서 문을 열렸는데 문이 잠겨 있었는데 안에 사람들이 또 있더래요.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똘비가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가자 막 이러니까 똘순이가 왜? 하고 얘네가 막 반응을 보니까 쟤네구나 싶었대요. 근데 똘순이도 뭐 귀신을 상대하는 거지 막 시켜서 범죄 조직이면 자기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호다다닥 도망갔대요. 같이 도망가서 밤에 똘순이가 나 물어볼 게 있었는데 저 때 못 물어봤다고. 나 잠깐 다시 가봐야겠다고. 밤에 다시 갔대요. 밤에 다시 갔더니 거기 불 다 꺼져 있고 똘순이 눈에는 거기에 수많은 귀신들이 마당에 나와 있었대요. 그래서 가갖고 그 귀신들 중 하나 보고 시켜서 오라고 했겠죠. 와보라고. 그럼 가서 뭔가 대화를 좀 하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 둘은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오더래요. 그리고 와서 너 어느 병원으로 갔냐.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가서 기록을 보니까 이 똘비가 약에 중독됐던 거예요. 약에 중독됐고 한동안 집에서 귀신 보고 헛것 벌고 했던 게 약에 중독됐던 애가 이 중독이 끊기는 과정에서 엄청 반동이 세게 온대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수사 의뢰를 하고 다 하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아무도 우리 마을엔 그런 일 없다. 뭔 소리냐, 우리 마을엔 그런 말 없고 저 집 주인은 따로 있다. 나오라고 한 거는 우리가 저 집 주인을 아는데 집 주인 아닌 애들이 저기 있으니까 무단 침입한 건가 싶어서 나오라 한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똘비는 막 억울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은 일단 끝까지 연락이 안 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대요. 자기 핸드폰으로.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그리고 돈이 1,000만 원이 입금이 됐대요. 입금자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는 원래 3,000만 원을 받아야 되지만 1,000만 원이 있다 입금이 됐고 입금자 이름이 영어로 써있는데 발음대로 읽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아차 싶은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범죄 조직이면
얘는 지금 내 신상 집 주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마 하고 다음 내용이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이렇게 다 써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고. 그리고 똘비는 실제로 어쨌든 병원에서 약물 그 반응이 나와서 자기가 뭐 착각했던 것 같다. 마을 사람들 증언도 그렇고 얘는 피해자가 아니라 약 그 흡입한 애인 거죠.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땐 남자 둘 여자 둘이 긴 집에 몰래 눌러 앉아서 쉽게 말해서 그 약 파티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입증을 못해서 깜빵을 갔고요. 어쨌든 그 약을 했으니까 자기가 의지와 관계없지만 이걸 입증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장기 복용으로 됐고 짧지만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치료도 받고 다 하고 해서 했는데 멀쩡한 삶을 살아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여자 2명이랑 자기 친구는 연락이 아예 안 됐고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똘비가 지금 한국에 없어요. 외국 나가서 살아요. 외국으로 거의 도피 느낌으로 도망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역 언론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어떤 마당 있는 집에서 시가 좀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집을 똘비는 알아보죠. 모자이크 처리를 해놔도. 그리고 이거 뭔가 되게 단단히 잘못 엮였구나. 왜냐면 똘비 입장에서는 얘네가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가족을 다 써냈어 보냈다는 거 자기 정보 다 안다는 건데 돈 받은 그것도 있고 이게 걸렸잖아요. 얘네가 들이 자기가 신고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위험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미 상황을 대충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궁금해서 친구한테 물어봤죠. 이 지역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너네 인트라넷에 있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네는 있을 건데 디테일하게는 안 써있대요. 제가 들은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데 큰 차이는 없대요. 똘순이한테 물어보는데 똘순이가 연락이 안 되고 또 친한 형님이 계시죠. 제가 지금은 좀 위태위태한 회사에 계신데 하여튼 그 회사에 계셨던 분한테 물어봤죠. 형님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혹시 형님네 회사 인트라넷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있다고. 그거 뭐냐고 나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너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제가 그때 피해자였던 애한테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 피해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 있다. 걔 지금 외국 가 있다고. 그래갖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집이 원래 마을에서도 유명했대요. 사람 많이 죽어나간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무당이 가짜는 아니고 진짜 무당은 맞아요. 근데 자기가 무당을 하면서 벌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받을 짓을 하면 액맞이를 보내는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대신 맞을 애들을 그 집에서 냅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있으면은 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는 게 집이 부정탄다는 게 있었대. 사람들이 하도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 들어왔나 싶으면 얼마 있다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했던 그 집인데 그 집이 그 무당이 액맞이들을 보내서 대신 액맞게 하는 일부러 그런 터에다 지은 거더라고요. 그 터를 뭐 가꾸고 닦고 이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남 대신 죽어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돈 안 줘도 되니까 이 월급을 몇억 준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 어차피 안 줄 거니까 금방 죽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 무당이 시간이 좀 지나서 새로운 돈벌이 비즈니스를 찾은 거예요. 매매한 애들이랑 엮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이 사람들이 뭐 윤달이니 뭐니 막 핑계댔던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번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케줄에 좀 맞추다가 그 사이에 얘네가 혹시라도 반항하고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갖다 두는 음식에 조금씩 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들이 중독된지도 모르고 그냥 중독돼서 애들이 점점 바보가 돼가는 거죠. 마지막 3주 차에 이거를 했던 게 그 3주 차 때부터 슬슬 약을 거의 다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반동으로 뭐 귀신을 본다든가 뭐 귀접을 당했다고 느낀다든가 이게 사실 그 약의 금단 반동 같은 거였대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저도 이거를 몰랐는데 약을 먹으면 하이가 오기도 하고 로우가 오기도 하거든요.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나 기분이 되게 다운되거나 이거는 근데 분위기에 따라 좀 조절을 가능하대요. 근데 이 말은 좀 공포심을 심어놓은 상태에서 이 약의 반동이 올 때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데 사람 만나 바퀴벌레가 자기를 잡아먹는 그런 걸 느낀다든가. 근데 사실 실제는 아니니까 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무당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하필이면 또 무당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 좀 느꼈고 자기네가 귀신에 씌었다고 느꼈는데 스케줄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 배를 타고 그대로 밤에 그냥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피해자들 똘비의 친구도 그랬고 그 여자 둘의 그것도 보니까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똘비도 자기도 맨 처음에 그냥 얘랑 같이 시켜서 뭐 천에 고하다. 그니까 그 무당이 한 말이 천에 고하면 너한테 그 양기랑 이게 엄청 세게 몰릴 거고 니네 부모가 강한 음기를 가진 애를 누르는데 도와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의 고아에 가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단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해놓고 약을 좀 먹여서 중독시켜 놓고 결국엔 반항도 못하게 몸이 약해져 있을 때 배를 타고 이제 넘기는 거지. 어디론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형님네 회사에서도 이게 넘어가면 찾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이게 국내에서면은 자기네가 어떻게든 찾아보겠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완전 시골이나 섬으로 들어가면 찾기가 힘들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하필이면 우리나라 위치가 정보 공유를 잘 안 해주는 나라들이 정확히 말하면 정보 공유를 해주는 나라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근접 국가 중에.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는 그나마 좀 사이가 좋아서 정보 공유 어느 정도 해주는데 이 나라 제외하고는 정보 공유 해주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북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뭐 남쪽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했던 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불을 꺼놓고 배가 온다는 거예요. 오. 근데 보통 어업을 할 땐 불을 켜놓고 해야 물고기들이 불로 오기 때문에 불을 끄고 어업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끄고 돌아다니면 저 사고 나면 어쩌라고 사람들이 맨 처음에 욕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저주받은 집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멈추는데 저 배가 왔다 간 나라에 사람들이 없어지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기 잘못 엮이면 범죄 조직에 엮인다. 그러니까 미립국하는 애들이 잠시 지내는 거처 정도 생각해서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아예 안 갔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집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는지 뭐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자기 생각에는 이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마을 이미지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냥 다 같이 쉬쉬한 게 아닐까 싶다로 추측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사라진 3명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충격적이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들은 단기 알바 중에 가장 와 무섭다였는데 예.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이 이야기 오래 안 됐어요. 이 이야기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한 10년 안짝이구만 이거. 5년 안짝. 뭐 10년 언저리예요. 어. 이거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이 이야기. 진짜 그래요. 뭐 고수익 알바 뭐 이런 거에 혹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그 특수한 회사 다니는 그 형님한테 들은 건데 예. 사람들이 뭔가 아예 특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의심을 한대요. 근데 특정이 애매모호하면 네. 엄청 많이 걸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 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좀 지킬 게 있거나 뭐 그게 돈이 됐건 가족이 됐건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근데 특정을 애매모호하게 했을 때 그냥 딱 하나 돈만 걸어둔 거죠. 이거에 혹해서 오는 경우의 사람들이 이미 뒤가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분명히 행자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까지는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예, 사실 이거 풀로 다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모든 해주신 얘기들은 다 많이 덜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좀 따로 많이 얘기해 덜어내긴 주신 거는 했죠. 정말 심각한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좀 많이 덜어내서 이제 다듬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이고, 오늘 행자님도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자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조심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갑자기 막 묻지마로 그러면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조심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